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진화론에선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남북 간의 복음적 통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올해 부활절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69개의 노회 노회장들과 교회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석해 코로나19의 종식, 총회 산하 병원과 의료진, 대학교,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 담당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 산하의 병원들과 의료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의 9,288개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0여 자립대상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총회 산하 대학교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도 간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지교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으로 교육해야 하는 대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한편 이날 기도회에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전국 노회장들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모은 약 7억 원의 후원금은 2,200여 미자립 교회에 3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 교회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2,284개의 동반 성장위에 들어와 있는 교회 전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노회장님들이 이 마중물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예장통합총회 측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하면서 피해 구호를 위한 모금 활동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타지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벽은 언어죠. 국내 한 교회에선 15개국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제자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에브리네이션 교회. 한국어로 설교하는 목회자 옆에서 외국인 여성이 곧바로 통역을 해줍니다. 예배당 한쪽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모두 15개국의 성도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줌 등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성도들은 모국어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낯선 문화에도 적응하게 됩니다. 에브리네이션 교회는 이름처럼 현재 전 세계 400여 곳에 설립돼 현지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에브리네이션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캠퍼스 사역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캠퍼스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튜브나 SNS, 온라인 영어 스터디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We have discussion questions at the end of class where at that time we have chances where we can share the gospel, we can share about our faith, and then we also follow up with students during the week, so we encourage them and pray for them. 이곳에선 누구나 와서 예배는 물론이고 공부하거나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한쪽을 카페 형태로 꾸몄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했을 때 결국은 언어라든지 교육적인 것들이 크게 와닿았었고요.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카페식으로 만들었고 그들이 와서 여기서 온라인 공부나 스터디 카페식으로 할 수 있게끔 오픈했고 이호람 목사는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제자를 양육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대부분 교과서나 여러 매체를 통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은 된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체크. 이번 시간은 지구의 생성 시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화석이나 지질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으론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위원소란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그중 불완전한 동위원소가 방사선을 방출하며 안정된 원소로 분개하려는 성질을 갖는데 그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를 계산해 화석이나 광물질의 연대를 추정합니다. 우라늄 238의 경우 나부로 분개되는 반감기가 45억 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구는 최소 45억 년 이상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이 전제 조건이 불확실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간단한 오류가 있어요. 그럼 납이 처음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라늄만 있고 납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모르는 거죠. 그 초기값에 따라 가지고 그 연대가 완전히 천차만별, 몇천 년에서부터 몇십억 년까지 나오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결과가 정확하려면 광물의 초기 상태를 알아야 하고 반감기가 변하지 않아야 하며 내외부적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광물의 초기 상태를 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말하는 지구의 연대는 하나의 주장이란 겁니다. 일각에선 기존 학계에 뿌리내린 진화론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과학주의에 빠져있다 어쩌면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학의 영역을 인정하고 이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정해가고 과학이 어떤 한계들을 성경이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남북한의 회복과 복음적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그룹 교재가 제작됐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6.25 전쟁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2016년부터 매년 제작한 이 교재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한반도 공동체, 새로운 비전으로 한반도의 연합과 통일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찬양과 성경 구절이 실려 있고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턴 한인 공동체에도 평화 통일의 비전이 공유될 수 있도록 LA 선한 청지기 교회 송병주 목사와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 등 해외 한인교회 지도자들도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교재는 4월부터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5일 오전 7시 6분과 25분경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번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이후 1년 만입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4조 9,39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가운데 절반 가까운 7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 밖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 지원에 1조 1천억 원, 긴급 고용 대책에 2조 5천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접종 등 방역 대책에 4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선 25일 오전 0시를 기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코로나19 방역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의 전략지로 총출동해 본격적인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은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한 해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83%인 247명이었습니다. 자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의원은 무소속 윤상현 의원으로 한 해 동안 184억 2,040만 원이 늘었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39억 원 증가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28년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8만 명이며 오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지었을 때 중간값인 중위 연령은 43.7세였으며 앞으로 10년마다 5, 6세 정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 시내 어린이집이 다음 달부터 일제히 문을 열고 정상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4월 1일부로 어린이집 5,228곳에 내린 휴원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재개원이 이루어지면 지난해 11월 24일 휴원 조치 이후 128일 만입니다. 시는 개원에 앞서 모든 교직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가족 중 1명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길이가 400m에 이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멈춰 수로를 오가는 수많은 선박의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며 길이가 약 190k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운하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약 19,000척이 이 운하를 통과해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버기븐이라는 이름의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이 멈추면서 최소 100척의 다른 선박들이 대기하는 등 올스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 내 수비 암초에서 간척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우주기술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중국이 수비 암초의 28,500제곱미터 규모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간척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2013년부터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준설과 간척을 진행했으며 그렇게 조성한 땅에 레이더 장비 등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비 암초는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필리핀과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미국 양심의 호소재단이 주는 세계 지도자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일본 매체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재단은 유대교 지도자인 아서 슈나이어가 종교 간 관용과 평화, 인권 증진 등을 목표로 1965년 설립했으며 세계 평화 증진과 민주주의, 인권 신장 등에 기여한 국가 지도자를 뽑아 매년 이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아베 전 총리를 미국과 일본 간 우호, 유대 관계를 심화한 공로를 들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인으로는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이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인도가 코로나19의 경제 여파로 인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시기가 애초 전망보다 3년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은 당초 2028년에 인도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시점이 2031년으로 늦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가 6%대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과 평균 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 2031년쯤 일본의 GDP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도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로 최근 수백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24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외 지역에선 올해 안에 비트코인 대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따로 설명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는 것은 일단 미국에서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날 머스크 트윗이 올라온 직후 미국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3% 약 790달러가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는 미얀마 출신 난민이 현지 상황에 대해 전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 오는 4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국내전도위원회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대구 만민교회에서 권역별 전도 동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도의 삶 속에서 영육의 번영을 누리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도 전문가들이 실제적이고 전략적인 전도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국내 전도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목사는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전도에 대한 열정을 더욱 뜨겁게 갖고 달려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감 서울남연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일간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뒤 고통 중에 한 7가지 말씀인 가상질언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영상은 연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서울남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강 김정석 감독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해 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바이오제약 공학과를 신설하고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선발합니다. 바이오제약 공학과는 대전 지역 특성화 사업 분야와 연계해 대덕밸리 캠퍼스 생명나노과학대학에 설치됩니다. 한남대는 바이오제약 공학과 신설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정 충청권 관련 기업과 협력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취업 연계형, 학석사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과학이라고 여기는 진화론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는데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